영재 경영의 천재 문화인 감옥이사. 가모 이사또는 1556년 오미의 히노성의 성주 가모 타카이데이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쯔루치요. 주군인 록카쿠 가문은 남오미에서 세력을 뽐내는 다이묘로 개인주의 핏줄을 받은 명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모 가문에 태어난 쯔루치요는 유소년기부터 매우 머리가 똑똑해서 가신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 인기가 많았고 미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쯔루치요가 12세 때 히노성을 방문한 사토무라 조화라는 고명한 인물과 연가로 서성을 밤새도록 대접하여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쯔루치요와 함께 사토무라 조화를 대접하는 할아버지 가모 사다히데도 문화를 즐기는 상당한 교양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 영향도 있었기에 쯔루치요는 일찍부터 뛰어난 문화적인 소양을 보여줬습니다. 북오미의 아자이 가문과는 자그마한 분쟁도 있었지만 이 무렵의 록카쿠의 당주는 요시카타로 전성기를 누릴 무렵이어서 남오미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록카쿠 가문에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록카쿠 요시카타의 장남 요시하루가 록카쿠 가문의 가로의 한 명인 고토 카타토요와 아들 마타사부로를 갑자기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분노한 록카쿠 가문의 가신다는 매우 화를 내며 고토 카타토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로 중의 한 명인 신도 카타무리의 저택에 모여 록카쿠 요시하루를 규탄하지만 당사자로부터는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사귀지 못했던 가신다는 록카쿠에 가서 관음사성을 공격하여 성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쯔루치요의 할아버지 사다히데는 히노에서 급히 서둘러 달려와 요시하루의 설득에 임했습니다. 아직 19세여서 가로인 고토 카타토요가 모자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것이 신경에 거슬렸고 그것도 비겁하게 야습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요시하루의 방식에 의문을 가졌던 가신단의 불만이 이 사건으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쯔루치요의 할아버지 사다히데에 의한 설득은 겨우 성공을 하여 요시하루는 은퇴하고 남동생인 요시사다가 가족을 결성하는 것으로 이른바 고토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이 고토 소동이 일어난 후 평화로웠던 록카쿠 집안은 급변하여 분쟁이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토 소동이 일어난 5년 후 오다 노부나가가 침공해 왔습니다. 노부나가는 오케아자마 전투에서 이마가와 가문을 기태한 이후 오와리를 통일하고 이웃나라 미노도 제압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이세의 칸베 가문도 무너뜨리고 당주 토모토리에게는 삼남 노부타카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키성의 세키 모리노부와도 화평을 맺고 북이세도 세력하에 두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에치제는 아사쿠라 가문의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아사쿠라 가문을 한임하고 노부나가에게 원주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부나가는 상경작전을 결행하여 대군을 끌고 오미를 침공했습니다. 이 침공에 이미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었던 아자의 가문을 비롯하여 오미의 무장들은 잇따라 노부나가에게 무너졌습니다. 고토 소동 이후 겨우 버티고 있던 록카쿠 가문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록카쿠 요시카타는 노부나가의 대군을 상대로 항전을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패배, 코오카 산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때 쯔루치요의 아버지 카타히데는 요시카타에게 관음사성을 공격하고 있는 노부나가군의 일부를 무너뜨려 미츠쿠리 성의 군사와 협공을 하자라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카타는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카타히데는 이런 곳에 서고봤자 의미가 없다. 히노성으로 들어가서 철저 항쟁을 하겠다. 노부나가에게 오미 사무라이 기세를 보여주겠어 라고 소리치며 히노성으로 돌아가 군사 1000명과 함께 농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카타히데는 히노의 꼰대 주군으로 불렸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 대군을 상대로 1000명의 군사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노부나가에게 항복했던 칸베 토모모리의 아내는 카타히데 이동생으로 그가 노부나가와 자리를 추선해 주었습니다. 칸베 토모모리는 노부나가 양해를 얻은 후 히노성으로 뛰어들어가 매여 노부나가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록카쿠에 대한 의리는 이미 다 했죠? 이제 그만둡시다 라고 자신이 노부나가에 항복한 경위를 설명하고 필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왕국왕 꼰대 토모모리도 결국 의지를 꺾고 노부나가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카타히데는 쯔루치요와 가신 몇 명을 데리고 노부나가를 방문했습니다. 카타히데는 노부나가에게 엎드려 항복의 경위를 설명했고 이때 노부나가는 당신을 할복시킬 마음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노부나가의 관심은 카타이데가 아니고 옆에 있던 저루치오에게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카타이데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저루치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저루치오라고 합니다. 저루치오구나. 나이는? 예, 13세입니다. 시원시원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저루치오를 노부나가는 완전히 마음에 들어 카타이데에게 카타이데, 이 아이를 기후로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식상 인질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루치오, 즉 후의 가문 우지사토는 오다 가문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저루치오를 정말 마음에 들어했던 노부나가는 즉시 시동으로 피해두었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루치오와 생활하면서 그의 외모나 영민한 뿐만 아니라 무장으로서의 높은 소양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저루치오에게 철저한 영재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민호의 민호 상민슈의 한 명이 이나바 요시미치에게 군악을 배우게 하고 기후 성화마을의 제이센지의 성녀 그룹에게는 한학, 종교, 유학, 시, 다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게다가 창과 활, 마술 등의 무예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노부나가 밑에서 14세가 된 저루치오는 노부나가가 에보시 오야가 되어 관을 씌워주었고 노부나가의 관이 탄조다이에서 한 글자를 받아 추사부로 마스히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보시 오야. 옛날 무가의 남성 성인식을 지칭하는 캠프구에서 성인이 되는 남성의 머리에 에보시를 씌우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인이 되는 남자와는 부모 자식에 가까운 관계 혹은 후견인으로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보시 오야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룰 같은 것이 있었고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족의 유력자나 장로, 성인이 되는 남자의 친척 중의 남성. 두 번째, 성인이 되는 남자가 숨기거나 앞으로 숨기게 될 주군이 아버지의 상관. 세 번째, 앞으로 친밀감을 가져야 할 다른 세력의 유력자 등이 에보시 오야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후계 기조고의 경우는 성인식 때에 에보시가 아니고 관을 쓰기 때문에 카카잉야쿠라고 합니다. 우지사토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직입니다. 저루치오를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이 있기에 지금부터는 우지사토로 통일하겠습니다. 우지사토는 성인식을 치르는 해에 첫 출진을 하였습니다. 데뷔 전의 무대는 이세의 오카와치 성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이 무렵 이미 이세의 북부를 제압했고 남은 것은 남쪽 이세의 키타바타케뿐이었습니다. 우지사토는 첫 출진이었기에 격전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키타바타케 가신에게 모락을 하여 내부에서 붕괴시킨 후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키타바타케는 약 50일이나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키타바타케가 저항을 계속하는 중에 우지사토는 오카와치 성의 험한 곳인 마무시 계곡에서 같은 편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격전 깊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카타이데도 엄청 걱정을 하며 찾아 돌아다녔으나 당일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우지사토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적장 의복을 두 개나 허리에 찬 모습으로 아버지는 상당히 기뻐했지만 노부나가는 엄청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상으로 말린 전복을 주었습니다. 다소 엉뚱함은 있지만 이 전쟁에서 우지사토 용맹함은 오다 가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키타바타케는 최종적으로 노부나가의 차남 도부카츠를 당주 키타바타케 도문들이 양제로 삼는 것에 동의하여 이세는 노부나가의 세력에 가입되었습니다. 이세를 평정한 노부나가는 자신의 사녀인 후유히메를 우지사토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지사토에 가지고 있는 오오미를 파괴했는데 카타이데와 우지사토의 능력이 노부나가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후유히메는 절세 가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오오미로 돌아온 우지사토였지만 신혼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이 다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부나가는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엑시젠으로 출병하여 아사쿠라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가모 가문은 시바타 가츠이의 군에 소속되어 선봉들로서 활약을 하였고 우지사토도 토끼인 창수를 사용하여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우지사토를 필두로 가모 가문의 활약은 오다 가문의 모든 장군도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상 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었던 아자이 나가마사가 배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부나가가 대군이라도 북쪽과 남쪽에서 협공을 당하면 힘든 전투가 됩니다. 노부나가는 키노시타 토키치로와 아키치 이쯔이게 그리고 도쿠아와 이에스에게 뒤를 맡기고 급히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겨우 교토까지 되돌아와서 기후로 가려고 했지만 놀랄만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자이 아사쿠라의 움직임을 호응하였고 예전에 노부나가에 배한 적이 있는 록바쿠 요시카타가 무장공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노부나가는 도중에 총으로 저격을 당하는 등의 위기도 있었지만 록바쿠의 장당은 시바타 가츠이에와 그의 조직하에 있는 가모 가문에 의해 토벌되었고 기후로 돌아온 노부나가는 반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지사토는 노부나가의 명령으로 키나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전시상화로 바꾸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아네가와 전투의 시작, 록과쿠 잔당의 정벌, 오다네성의 아자의 공격, 더 나아가 아시카가 요시야키 추방부의 아자이 아사쿠라 공격, 이세의 나가시마 무장무기 세력 공격, 나가시노 전투, 배신한 세스노 쿠니의 아라키 무라시게의 토불 등 역사에 남을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우시사토는 전투에서는 변함없이 용감하게 선봉에 서는 경우가 많았고 화려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에 너무 전선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노부나가가 우지사토 대장이 그렇게 무턱대고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충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는 제2차 텐쇼 이가이난에 참전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세의 기타바타카의 양자로 들어간 노부나가의 차남 거부카츠가 혈기왕성하여 이가노 쿠니에 침공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고 지형을 잘 활용하는 이가의 닌자들에게 박살이나 철수를 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 노부카츠는 노부나가에게 심하게 혼이 났고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노부나가의 분노는 이가를 향해 드디어 노부나가 자신이 대군을 끌고 이가로 진군했습니다. 저항하는 이가의 세력을 노부나가는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우지사토가 이끄는 가모군도 이 선멸전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이가에서는 우지사토에 대한 평판이 비참할 정도로 나빴습니다. 그러나 이 선멸전의 기록은 사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가의 사람들의 기록에서 나쁘게 쓰여진 것뿐이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텐쇼 이가에 난 후 노부나가는 이가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에 걸쳐 자그마한 분쟁이 계속되었던 이시야마 홍가지를 굴복시켰고 타케다 가문마저 멸망시켰습니다. 잘 나갔던 노부나가였지만 혼노제의 변으로 사망했습니다. 노부나가 그리고 장남인 노부타다도 아케치 미츠히데에 의해 죽임을 당해 오다 정권은 붕괴하였습니다. 노부나가 사망의 유수는 우지사토가 있던 오미이 바로 중달되었고 혼노지가 있던 교토와 오미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가모 가문은 우왕좌왕했으며 가족을 데리고 피난 가는 사람과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챙기고 도망가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미츠히데는 교토에서 조중에 금품을 현상한 뒤 아저씨로 향하자 쿄고쿠 타카츠부 등 오미의 모든 무장들이 미츠히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츠히데의 군세를 본 모든 무장들이 미츠히데 지지 쪽으로 돌아서는 중에 우시사토의 아버지 카타히데는 미츠히데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아저씨성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카타히데의 중신들은 우선은 우시사토와 합류하여 히노성에서 농성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카타히데는 중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즈치성에 남아있는 노부나가의 가족을 데리고 히노성으로 갔습니다. 카타히데는 아즈치성에서 나올 때 노부나가 이자들이 성을 불태울 때 보물을 들고 도망갑시다 라고 제안했지만 그렇게 재물에 욕심을 내면 부처님에게 엄벌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며 보물에는 1차 손을 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히노성으로 돌아가는 도중 아케치군의 추격을 받고 7번이나 서로 싸웠지만 전부 물리치며 히노성까지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케치 미츠히데는 가모 가문의 강력함을 아까워하며 오미의 반을 줄 테니 같은 편에 떼어달라 고 제안했지만 카타히데 우시사토 부자는 이 조건을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농성 중 카타히데는 몰래 이세의 기타바타케 노부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 외에도 놀랍게도 노부나가의 숙적 이시야마 홍만지와도 협력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모 가문에게 불리한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모 가문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출국구 지방에서 한창 모리를 공격하고 있던 하시바 히데요시가 모리와 화평을 맺고 엄청난 속도로 히나에까지 달려왔습니다. 히데요시는 세츠노 쿠니의 다이묘들과 트츠이 준케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고 노부나가의 삼남인 오다 노부타카를 맞들며 미츠히데와 대립했습니다. 미츠히데는 기대를 했던 호소가와 호시타카, 다카오케 부자의 협력을 갖지 못했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데요시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츠 산성의 경계에 위치하는 야마자키에서 격돌하였고 히데요시가 승리하였으며 미츠히데는 사망을 했습니다. 가모 가문은 위기를 극복했고 우시사토는 기타바타케 노부오와 함께 교토로 들어가서 히데요시를 아련냈습니다. 히데요시는 가모 가문이 미츠히데를 따르지 않고 용성을 선택한 것을 칭찬하고 미츠히데를 따랐던 부장들의 용기를 모수하여 우시사토에게 주었습니다. 야마자키 전투에서 약 보름 후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 오다 가문의 중신들은 기요스성에 집필하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른바 기요스 회의입니다. 오다 가문의 중진 시바타 카시이에는 오다 가문의 후계자로 노부나가의 삼남 노부타카를 옹립하려고 했지만 히데요시는 죽은 노부나가의 장남 노부타다의 아들인 삼보오시를 제안했습니다. 오반을 일으킨 미츠히데를 죽인 공을 있었기에 회의의 주도권은 히데요시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시사토도 이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지위가 낮았기에 분위기를 파악하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다 가신다는 히데요시파와 카츠이의 파로 분열하여 드디어 시즈오카타케 전투로 발전했습니다. 우시사토는 카세이와 단교를 하고 히데요시에게 붙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했던 우시사토는 전쟁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영토 경영에도 집중했습니다. 우시사토는 라쿠이치 라쿠자를 장려하여 상업과 물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라쿠이치 라쿠자는 노부나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러 다이묘를 실험을 했습니다. 도난품의 매매와 싸움도 금지하여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였습니다.